안녕하십니까. 주식투시경의 임정도입니다. 한 주간의 시장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 금요일 날 날씨가 좀 안 좋은 것만큼 시장도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추세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인 추세에 대한 확인 바로 화면을 통해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놓고 보시면은요, 시장 상황 어떻습니까? 다우지수 월봉 차트입니다. 글로벌 증시 여러분들께서 다 놓고 보셔야 되는데 다우 증시 월봉 차트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비록 새벽에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목요일 장세의 기준이죠. 미국 장의 기준에서는 눌려 있었다 할지라도 고점 대비해서 눌림폭이 그렇게 깊지가 않습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여기에서부터 다우지수 월봉 차트 조금만 더 올라서게 된다면요, 사상 최대치의 고점을 뚫습니다. 그렇게 해서 2% 정도대의 상승이면 다우지수의 사상 최대치의 랠리, 그렇게 된다면 주변 국가들 또 전 세계 글로벌 증시의 흐름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내 증시 흐름도 놓고 볼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코스피 월봉 차트입니다. 지속적인 횡보 기간을 통해서 이평선이 뉘어졌어요. 뉘어진 상태에서 다시 월봉이 치고 올라가는 흐름, 굉장히 강도 있는 흐름이 예상될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추세를 배웠습니다. 추세 라인을 뚫고 가줄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다. 자, 주봉입니다. 주봉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눌리면서 조금 아쉬운 국면에 놓여지긴 했습니다만 그렇다 할지라도 지난주에 고점을 뚫어줬죠. 꼬리를 달고 뚫어줬던 또 종가로 뚫어줬던 모든 것이 다 긍정적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마지막으로 일봉 놓고 보실 텐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그랜빌의 매수일 법칙 어제 배웠습니다. 그랜빌의 매수일 법칙에 달하는 그러한 흐름이 연출이 됐고요. 그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어떻습니까? 그랜빌의 매수 2법칙 그리고 그 추세의 흐름을 지속하고 있는 모습, 거기에 갭 부분에 대한 공부를 했었죠. 갭을 놓고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탄력은 굉장히 강화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또 나머지 부분들을 놓고 볼까요? 어떻습니까? 지금 장에 딱 맞는 수익률 나오죠. 오늘 같은 금요일 장세, 눌려지는 장세에서도 포스코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25만 원을 장중에 넘어서서 추가 차익 실현. 현대제철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장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탄력적인 흐름, 추가 차익 실현. 나머지 종목군들 마찬가지죠. 뭐 LS산전도 마찬가지고 BNK 금융지주 그리고 KB금융 같은 경우 어때요? 이 무거운 KB금융 15%의 상승입니다. 오늘도 추가적인 상승입니다. 이 종목군들에 대해서 AS 잡아드릴 텐데 어떻습니까? 금리 인상 그리고 샛별형 교육을 통해서 보여드렸던 내용입니다. 자, 빠르게 진행을 해드릴게요. 그 이후의 흐름 또 그 이후의 흐름에서 보여드렸던 내용, 이것이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지금 또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과 샛별형에 대해서 교육을 해드린 주봉 차트. 이 모양새에서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어마어마하죠. 샛별형 바닥에서부터는 30%의 상승입니다. 마찬가지 이격도 따라잡기의 실전 공략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렇게 형성됐던 부분이 이렇게까지 추가적으로 확대되어 있습니다. KB금융뿐만 아니라 마찬가지예요. BNK 금융지주도 똑같습니다. 월봉 기준에서의 금통위 이후 금융주 강세 교육을 추가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추가적인 교육 이후에 지금 현재의 흐름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월봉 차트에서 보여줄 수 있는 기준이다. 이것을 조금 더 주봉으로 놓고 보실 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 장악형의 캔들 기준도 될 수 있고요. 이 이후의 흐름에서는 추가적인 장악 확인형의 기준도 될 수 있는 거죠. 일봉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BNK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일봉상의 기준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FOMC 금리 인상에 대한 영향, 뭐 이런 부분들 전부 설명을 드려왔었고 그 이후의 흐름이 어마어마한 상승 탄력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금융주까지는 다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이후의 흐름 어떻게 됐습니까? 포스코 부분도 철강 감산 소식에 대해서 어떻게 돼 있어요? 별로 그다지? 그렇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의 흐름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탄력을 줬고요. 주봉 기준에서도 지지선 이러한 부분들 다 보여드리고 이평선 교육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 자, 너무 빨리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일봉 차트라든가 또 포스코의 흐름, LS산전의 흐름 이러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놓고 보시면서 무엇을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5일선 이평선 교육 받았죠. 갭 상승 받았죠. 그랜빌의 매매 법칙 나오죠. 전부 이 수익이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가면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수익이 됐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교육 벌써 29강째입니다. 29강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종목군들 쫙 오픈해 드렸는데 시장 2000포인트 넘어서면서 멈춰 있죠.
2000포인트 밑에서 잡은 종목군들 계속해서 강세죠. 이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첨삭 교육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일 바로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특별 무료 강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바로 신청하셔야만 예약이 됩니다. 자, 강연에 참여하시는 방법과 그리고 첨삭 지도 받으시는 방법,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는 방법 화면을 통해서 알려드립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드디어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마지막 날입니다. 총복습 시간입니다. 총복습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완전히 여러분 자신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그랜빌의 매매 법칙만 9강째인데 그 9강자를 통해서 어떻습니까? 합리적인 종목,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통해서 찾아낸 종목 전부 어떻습니까? 시장보다 상당한 강세를 나타내고 있죠. 이것이 바로 교육의 힘이고요. 이것이 바로 교육을 통해서 잡아낸 종목군들의 힘입니다. 다만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도 교육 위주로 방송을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교육의 결과물로 종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 가슴이 무척이나 설레입니다. 복습 어떤 식으로 진행해 드릴까요? 참신된 방법으로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요. 하나하나 차분차분 다시 그랜빌의 매매 법칙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겠습니다. 자, 기술적 분석의 종류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죠? 추세 분석, 패턴 분석, 지표 분석, 시장 구조 이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추세 분석에서 우리는 추세선과 저항선, 지지선, 이동평균선 등을 배웠고요. 이 모든 것을 함축한 것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 또 9강을 배웠습니다. 패턴 분석에는 서양식 패턴 분석과 일본식 캔들이 있는데 일단은 서양식 패턴 분석은 어떻게 한다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또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표 분석은 주가와 수급, 보조지표.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수급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이론이라든가 일목균형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 배워갈 겁니다. 이것이 전체적인 기술적 분석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추세 분석이 굉장히 길게 진행이 됐어요. 패턴 분석에서는 일본식 캔들을 10강을 배웠고요. 그리고 추세 분석에서는 11강부터 29강까지 추세 분석을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그중에 오늘 총정리가 되겠죠. 자, 추세 분석,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겁니까? 어떤 현상이 일정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경향입니다. 그리고 추세는 한 번 형성되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또 한동안 상당 구간 지속되다가 그것이 어느 정도의 시점, 이격이 너무 크게 발생됐다라고 한다면 이격을 줄이는 흐름, 그래서 회귀의 법칙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추세 분석은 어떠한 흐름이 있냐라고 한다면 7가지의 패턴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7가지의 그 분석 내용이 있는데 추세선, 저항선, 지지선 자세히 배웠죠. 이것은 또 이평선을 배울 때에도 추세 그리고 저항, 지지를 또다시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반전일과 되돌림 그리고 이평선과 갭을 배우는데 이 이평선에서도 또 7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이평선의 기준 어떤 것이 되겠습니까? 이평선은 주식의 에너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주식 분석의 3대 요소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캔들은 주식의 영혼을 담고 있습니다. 왜? 그냥 매매 공방을 통해서 그날의 흐름을 캔들의 모양으로 다 나타내 주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굉장한 시너지들,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캔들 하나를 놓고 보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치열한 매수자와 매도자의 공방. 한 사람이 아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공방. 그 공방이 결과적으로 맨 끝 시간에 종가 기준에서 어떤 모양으로 형성되느냐. 영원히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평선은 뭡니까? 추세가 한번 형성되면 쭉 뻗어가죠.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쭉 뻗어갑니다. 그것은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거죠. 그만큼의 힘이 있다는 건 에너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캔들과 이평선과 거래량 이 세 가지를 배우면요. 기술적 분석의 최소 70%에서 90% 이상을 전부 섭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놓고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동평균선 무엇인가요? 어떻게 계산하나요? 이런 내용인데 이동평균선은 5거래일은 5일선을 나타내는데 5거래일 동안의 평균 수치, 종가의 평균 수치. 그리고 20일선은 20거래일 동안의 종가의 평균 수치. 60일선은 60거래일 동안의 평균 수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곧 우리가 보조지표를 배우기 때문에 5일선이라고 한다면 수치를 어떻게 표현해요? OMA라고 표현을 합니다. 21선, 20MA라고 표현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지표에서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평선이 어떻게, 이평선 가격이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여러분들께 짤막하게 말씀드린 거고요. 이것을 표로 보여드린다면 이렇다는 거죠. 어떻게? 1번, 2번, 3번, 4번, 5번까지가 5거래일 동안의 이평선. 그죠? 그 다음 날은 2, 3, 4, 5, 6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은 3, 4, 5, 6, 7이 5일 이평선의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1부터 5까지 플러스의 평균이 17만 4,300원, 그 다음이 17만 3,200원, 그 다음이 17만 3,000원. 무슨 얘기냐면은 이평선이 점진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저기 앞에 놓여져 있던 18만 원이 빠져나가고 얼마? 17만 4,500원이 들어오니까 평균 단가 낮아진 거죠. 그리고 17만 2천 원이 빠져나가고 17만 1,000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또다시 평균 단가 낮아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평선이 하향 추세에 놓여진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이동평균선이라는 것은 5거래일의 평균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의 흐름에만 연동을 받는 게 아니라 5일 동안 또 20거래일은 어떻게 돼요? 지금의 흐름뿐만 아니라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주가에 연동돼서 영향을 받는다. 아시겠죠? 그것을 아셔야만 제대로 된 기울기에 대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복습 내용이니까요. 못 알아들으시겠다, 어려우시다 하시는 분들은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어떻게 한다? 예전 강좌 재방송 보시면서 복습하셔야죠. 아시겠죠? 그렇게 꼭 진행하셔야 됩니다. 자, 이동평균선을 이용한 분석 7가지는 이렇게 저항, 지지, 방향, 배열, 밀집도, 이격도, 크로스가 있다. 이 이격도 같은 경우에는 그랜빌의 매매법칙 제4법칙에 이격도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해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은 9강 동안에 9강좌 동안에 그랜빌의 매매 법칙을 배웠기 때문에 전체 추세 분석에 대한 내용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는 거고요. 그리고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 대해서 다시 이제 총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된다고요? 주가 이동평균선 간의 관계 분석 이론이라는 겁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주가와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흘러간다. 혹은 뭐 이렇게 내려간다 라고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분석을 한다.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움직일 때에는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탄력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이 이평선과 이격이 너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 이 부분은 회귀가 된다. 이것이 이평선도 끌어올려지고 주가도 밀려 내려오고 하면서의 흐름도 될 수 있고요. 혹은 횡보가 되면서 이렇게 끌려 올라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관성과 회귀의 법칙에 대해서는 이격도를 바탕으로 여러 가지 맥락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 무조건적으로 이격도가 발생됐다고 차익 실현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흐름도 놓고 보셔야 되겠고요. 하락 추세에서는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흐름에서 이격이 발생됐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따라잡는 것이 아니라 주가가 바닥에서 횡보하면서 이평선이 밀려 내려와서 이격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관성과 회귀의 법칙에 있어서 적절하게 사용을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승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200일선을 기준으로 고안한 거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번역본 책자를 많이 번역을 해놓는 상태. 그것을 또 자기 것인 양 퍼다가 날러서 자기 책인 양 이렇게 내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꾸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200일선 그림 그려놓고 설명은 20일선 기준으로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제가 없어지죠.
실전에 대응이 안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러한 내용들이 또 시험 문제로도 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좀 안타까운 현실이죠. 어찌됐건 여러분들은 윤정두가 있고 윤정두의 주식 투시경이 있으니까요. 주식 투시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정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매수 4가지, 매도 4가지 총 8가지 강좌를 8강에 걸쳐서 배운 거고요. 오늘 그 마지막 총정리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단 먼저 매도 신호 4가지부터 쭉 배우겠습니다. 매도 신호, 이제는 1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시점이 됐는데 1, 가장 마지막에 배웠죠. 매도 신호 1, 그리고 매도 신호 4, 이 기준에서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뭔가요? 공통점이라는 거는 상승 추세에서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에서 매도 신호가 각각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매도 신호 4는 상승 추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격이 발생될 때, 이 이격이 발생될 때 차익 실현의 기준. 근데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어지간하면 중기적인 전략으로 가지고 가도 된다. 왜? 이 이평선이 급격히 깨질 일이 없으니까. 지금 이격이 발생됐다는 거는 급격히 올라가서 이평선이 급격히 상향되고 있는데 이게 급격히 깨져 내려올 가능성이 제한적이죠. 그래서 꼭 머리에서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버리신다면 중기적인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요거를 조금 배제할 수도 있다. 아니다. 나는 뭐 차익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신다면은 이격도를 바탕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 1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만큼 가장 강력하게 여러분들께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뒷부분에 큰 그림 보면서 설명드리고요. 매도 신호 2와 매도 신호 3은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에서 나오는 사인입니다.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흘러가다가 제한적으로 반등이 나왔다. 이럴 때는 매도다. 왜? 제한적인 반등이니까 이 추세를 못 돌린다는 얘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매도 신호 이렇게 했는데 제한적인 반등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반등이 나오는데 이평선도 뚫지도 못하는 반등. 그럴 때는 추세가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등 일부 나왔다 꺾일 때 무조건 또 정리를 하셔야 된다. 미련 갖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락 추세에서는. 그래서 매도 2와 매도 3 신호는 그냥 매도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매도 신호 2에서는 이렇게 하나 동그라미 쳐드리면요. 제한적이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이쪽은 이격도라는 단어 하나로 끝내고 여긴 제한적이라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예?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급반등이 나왔다? 이걸 어떻게 매도를 해요? 제한적으로 올라갈 때. 아시겠죠? 이것은 매도 신호 3은 더 플러스된 요인이다. 매도 신호 1은 뒷부분에 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보겠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림을 보여드릴 텐데 이런 그림이 나와버려요. 안 맞다 그랬죠? 200일선의 기준에서는 어느 정도 맞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현재 실질적인 흐름에서 안 맞아요. 다 안 맞는 이유를 다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20일선이다. 이게 200일선이면 괜찮은데 20일선이다. 20일선일 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돼 있어. 등락이 깊어요. 등락이 깊은 상태인데 이평선은 그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잘못된 그림은 이거라는 거예요. 급반등이 나오는데 매도다? 급반등이 나오는데 매도다? 제한적으로 나와야 매도인 거죠. 급반등이 나오는데 어디서 매도하라는 거야? 말이 안 되죠. 기울기 20일선이라면 꺾여서 올라와야죠. 급반등이니까. 그림 자체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200일선이면 가능하지만 급반등이 나오는 시점에서 매도라는 자체 해석은 잘못되어 있는 해석입니다. 아시겠죠? 매도 신호 3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점이 높아지고 그리고 저점도 높아지는데 어떻게 이평이 하락 추세가 나옵니까? 이거는 200일선일 때는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20일선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실질적인 내용으로는 어떻게 된다?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평선에 부딪히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하는 반등이면은 다시 꺾일 때 무조건 정리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이것도 그림이 잘못됐어요, 사실상. 그래서 이격을 놓고 보자는 건데 어떻게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큰 굴곡이 나오는데 변동이 없다라는 게 잘못됐죠. 그리고 어찌됐건 요 흐름도 설명이 잘못됐습니다. 이거는 아예 그림 자체가 잘못됐어요. 아예. 그래서 200일선이면은 그나마 이렇게 형성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전제 조건이 뭡니까? 횡보 내지는 하락이에요. 횡보 내지는 하락인데 20일선에서는 이게 나올 수가 없죠. 왜? 주가가 20일선 위에만 있었는데 어떻게 횡보 내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한번 깨져 내려갔다 돌려줘야 횡보 내지는 하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려우시죠? 어려우시면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무료로 다시 복습하셔야 됩니다. 지금 지나가면서 제대로 된 그림 보여드립니다. 제대로 된 그림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매도 신호 2, 제한적이다. 네?
핵심 포인트가 이랬잖아요. 제한적인 반등이다. 여기서 급등 나오면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 나오면 이평선 꺾여서 올라가는데 이걸 왜 매도하냐는 거예요. 제한적인 흐름. 그리고 매도 신호 3도 마찬가지예요. 이 그림에서 이 그림은 21선 그림이 맞아요. 이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급격하게 올려치지 못하고 그래서 추세를 바꾸지 못하고 꺾여진다. 부딪히지도 못하고 뚫지도 못한다. 매도 2보다 더 강력한 매도 사인. 자, 매도 4는 뭐라고요?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다가 급격하게 올라와서 이격이 발생된다. 그래서 이 이격을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매도를 한다. 그런데 추세가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중기적인 전략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냥 유지 전략도 가능하시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차익 실현하신다 그럼 뭐라고요? 이격도로 조정을 한다. 이격도는 얼마라고요? 21선 기준의 상승 추세에서는 110에서 120 정도 보신다. 아시겠죠? 자, 정리해드렸고요. 매도 신호 1,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건 큰 그림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복습 내용이 많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요. 매도 신호 2,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제한적인 상향 돌파, 요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 잘못된 거고 제대로 된 거, 제한적인 거. 아시겠죠? 자, 매도 신호 2에 대한 S51 종가선 차트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락 추세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한적인 반등. 추세 못 돌리죠. 그러다 보니까 추가 하락, 그러고 나서 제한적인 반등, 추세 못 돌리죠. 추가 하락. 봉 차트로 보시면 이런 흐름. 매도 하시라는 거예요. 제한적인 반등 이후에 꺾여질 때 매도. 자, 그렇다면은 매도 신호 3은 추세 하락 지속되고 이동평균선 상향 돌파조차 못한대요. 어떻게 됩니까? 이거 잘못된 그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라는 얘기예요, 이거. 그러면 종가선 차트 한번 볼까요? 실제 현대제철 종가선 차트 뚫지도 못하고 계속 꺾여요. 계속 꺾이는 구간에서 계속 정리하시라는 얘기예요. 봉 차트 볼까요? 네? 정리 못하니까 37.02%까지 계속 그냥 두들겨 맞고 있는 거예요. 힘이 없잖아요. 이런데 한 번씩 삐쭉 올라왔다? 종가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죠? 여기 잠깐 올라왔다? 의미 없죠? 추세 못 돌리죠? 이럴 땐 다 정리라는 거예요. 네? 정리. 아시겠죠? 자, 매도 신호 4입니다. 상승 추세인데 이동평균선이 상향 돌파 이후에 추가 급등하는 경우. 상향 돌파 이후에. 이거 잘못된 그림이에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상승 추세 이평선에 올라타서 흘러가다가 급격한 상승이 나오면서 이격이 크게 발생됐을 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상승 국면의 이평선의 21선 기준이니까 이거죠. 이거 21선 기준이니까 110에서부터 120. 이 정도일 때는 차익 실현이 가능합니다. 다만 추세가 상승 추세이다 보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주가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올라왔을 때 110이나 110이 형성됐다 할지라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 일부 거치고 다시 끌려 올라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보유 전략도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예전에 200일선 기준에서 형성되어 있는 전략이기 때문에 21선 기준으로 잡는다면은 차익 실현보다는 추세적인 부분으로 관성의 법칙의 기준에서 더 놓고 본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따라서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됐습니까? 21선의 이격이 120을 넘는 순간은 없었습니다. 없었기 때문에 지속 보유도 가능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이격이 좀 발생됐다 할지라도. 그리고 CJ제일제당도 마찬가지입니다. 61선 기준에서의 매도 구간을 설정해 드렸지만은 실질적으로 21선 기준에서는 과도하게 이격이 발생된 구간이 없다. 추세적인 상승 부분이다. 그럴 경우에는 유지 전략 가능하다. 아시겠죠? 자, 매도 신호 1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램브레 매매 법칙. 이 전제 조건을 무조건 받아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아니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상승 후 평행 혹은 하락 국면. 이동평균선을 하향 이탈 시. 하향 이탈한다는 건 뭐예요? 상승 후에 평행 내지는 하락 국면이라는 거예요. 상승 후에 평행 내지는 하락 국면. 그럼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주가는 어디 있어? 위에 있다가 깨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평행 내지는 하락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가 이렇게 상승 추세에서 위에 있겠죠. 그러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 올라가야만 평균적으로 이게 평행 내지는 하향이 된다는 겁니다.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거 이해 못하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 그림은 잘못됐다는 거고요. 주가가 20일 2평이라면 이게 200일이면 그나마 상관없습니다. 20일 2평이라면 주가 계속 위에 있었는데 어떻게 전제 조건 평행 내지는 하락이 어떻게 나오냐고요. 주가가 한번 빠졌다가 돌려줘야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이탈되는 부분은 당연히 이건 정리 구간이 된다는 거예요. 응?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부분은 요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데 제한적으로 이탈됐다 돌려질 때는 여긴 매수죠. 그렇게 해서 올라서서 이평선이 끌려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다시 밀려 내려오는데
이평선 자체가 휘어버렸다는 거야. 휘어버린 구간에서 깨고 내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휘어버린 구간에서 깨고 내려가면 이건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는 추세가 상승이 아닌 하락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를 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매수 국면으로 접어들 때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CJ 종가선 차트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평선이 이탈되면서 깨져 내려올 때, 횡보 내지는 하락할 때 깨져 내려올 때 이평선은 완전히 그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매도 일법칙도 중요하다. 매수 일법칙에 대해서 정상적인 정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 매도 일법칙 이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수 일법칙 할 때 제대로 또 공부할 겁니다. 총복습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무료 강연회가 토요일 날 여의도에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그리고 그 강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 많은 자료를 받아가셔야 되니까 참여하시는 방법을 화면을 통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개념 증권교육 프로그램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오늘 강의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접속해주세요. 강의 자료 다운로드와 윤종두 대표의 무료 온라인 공개 강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함께하는 방법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로 접속하셔서 메인 화면에 있는 윤종두의 주식 투시경 배너를 클릭하세요. 방송이 끝나면 윤종두 대표의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이 진행됩니다. 또한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장중 온라인 무료 교육 방송도 진행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접속하셔서 강의도 들으시고 교육 자료도 미리 다운받아 가세요. 드디어 그랜빌의 매매 법칙에서 매수 법칙으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사실상 매수를 배우려고 공부를 하는 거지 매도를 배우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차익 실현이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매수 부분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저점 편입을 잘 해야 된다는 걸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매수 법칙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죠. 복습 내용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똑같은 내용이죠. 앞서 배웠습니다. 복습하셨죠? 자료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자, 넘어갑니다. 매수 신호 1, 2, 3, 4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씩 보시죠. 매수 신호 2 어떻게 됐습니까? 똑같습니다.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제한적 어떻게 됐습니까? 추세가 상승하고 있는데 주가가 움직이다가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갔다. 급격하게 밀려 내려오면 손절이죠. 아니에요. 제한적으로 밀려 내려왔다. 그리고 돌린다. 매수. 간단하죠? 제한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뛰는 말에 올라탄다라는 얘기예요. 뛰는 말에. 예? 뛰는 말에. 이거 매수 신호 3은 뭡니까? 자, 주가가 이평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흘러가는데 제한적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응? 깨져 내려가질 않아, 이평선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어떻게 해요? 눌려줄 때, 기간 조정이 나올 때, 가격 조정 일부 나올 때, 이평선 근처로 올 때 편입. 이평선으로 올 때 편입이 아니라 이평선 돌려줄 때 편입. 만약에 편입했는데 이탈이 돼.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탈됐을 땐 잠깐 보류. 다시 돌려줘. 편입. 그럼 매수 3이 되는 거지. 만약에 안 깨지고 내려온다면 추세 강화가 지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급격히 내려온다? 그렇다면 이제 차익 실현이죠. 바닥에서 잡은 것들. 아시겠죠? 자, 매수 신호 4라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매수 신호 4와 매수 신호 1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락 추세에서 연결이 되는 내용입니다. 매수 신호 4는 하락 추세에서 주가가 일단 이평선을 하향 이탈합니다. 그러고 나서 일정 범위 횡보나 아니면 그 흐름 추세 부분으로 따라갑니다. 그러다가 주가가 급락이 나와서 이 이격이 발생될 때 매수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매수할 수도 있다. 윤정두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하락 추세에서는 접근 안 한다예요. 낙폭 과대가 나왔다고 해도 반등이 나오는 게 V자형으로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 이평선에 부딪히지 않습니까? 하향되는 이평선에 부딪혀요. 그렇기 때문에 확인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이 바닥에서 건들지 않는다.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은 일단 이 전제 조건 횡보 이후의 급락. 횡보 이후의 급락입니다. 처음부터 막 급락 나왔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횡보하다가 낙폭 과대로 확대가 됐을 때 이럴 때는 간헐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격도를 놓고 봅니다. 왜?
그레인빌의 매매 법칙 자체가 이격도를 중시하죠. 그래서 관성의 법칙과 회귀의 법칙을 놓고 보잖아요. 그래서 그 이격도가 하락 추세일 땐 어떻게 됩니까? 하락 추세일 땐 21선 기준에서는 마이너스 90% 수준. 그러니까 20일 이평이 10,000원일 때 9,000원 이하까지 밀려 내려오면 편입을 고려할 수 있다의 기준이에요. 왜? 하락 추세에서는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락 추세에서는. 그죠? 그렇게 해서 놓고 보시고요. 그래서 이격도로 매수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부분, 제한적으로 매수할 수 있다는 부분, 매수 신호일은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뒷부분에 제대로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그림 놓고 보셔야죠. 그림. 그래서 처음에는 잘못된 그림부터 보여드립니다. 구강 동안에 계속 잘못된 그림 하다 보니까 뭐가 그렇게 잘못됐길래 그러냐, 왜 이렇게 혼내냐, 증권사 임직원 교육 들어갈 때도 맨날 이거 갖고 혼냈어요. 예? 이게 어떻게 이게 그림이 이게 제대로 된 겁니까? 1차적으로는 200일 선이면 어느 정도는 맞을 수 있다 정도 수준이라고 그랬죠. 2차적으로는 누가 이것을 처음에 번역을 해놨는지 오역투성이에다가 그림 자체가 잘못 나온 게 많습니다. 예?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단은 200일 선이면 맞을 수가 있는데 20일 선이라면 주가가 이렇게 해서 하향 추세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와요?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가 이렇게 해서 고점과 저점이 낮아졌는데 이평선이 20일 선인데 어떻게 올라와? 이건 200일 선이라는 거예요. 응? 그리고 여기에서 200일 선이더라도 이런 게 어떻게 매수가 됩니까? 급격하게 이탈을 했는데. 예? 이게 200일 선이면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어. 근데 20일 선이면 올라가면 이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오면. 그리고 급격하게 내려왔는데 어떻게 이게 매수가 돼요? 제한적으로 내려와야 매수라는 거지.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도 200일 선이면 이런 그림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20일 선에서는 이 기울기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매수 신호 1도 마찬가지입니다. 1도 200일 선이면은 주가하고 따로 놀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평행 내지는 상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치고 올라간다? 그럼 매수는 맞습니다만 20일 선이다? 그럴 경우에는 주가가 이평선 밑에 있는데 이게 어떻게 평행 내지는 상향이 어떻게 나와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5번역이죠.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매수 신호 4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간에서 이격도도 크게 발생이 되지 않는데 편입을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기울기도 말이 안 됩니다. 결론적으로 정상적인 그림을 보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놓고 보셔야만 어떻게 됩니까? 실전에서 대응이 되죠. 실전 투자 대회 10여 차례 우승한 거, 7,600% 이상으로 1등한 거, 그게 쉽습니까? 이러한 원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30년 동안에 모눈종에다가 차트 그려가면서 공부해가면서 이 그림을 완성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가 되는 겁니다. 200일 선을 기준으로 고안해낸 그랜빌의 매매 법칙은 있는데 20일 선을 기준으로 해서 매매 법칙을 설립한 거는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 그림 그려놓은 거는 윤정두가 처음이에요. 이 그림 어디 가서 보실 수 있어요? 인터넷 아무리 뒤져도 거의 나오지가 않습니다. 윤정두만의 패턴이고 30년 동안의 노하우입니다. 꼭 여러분들 무료로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계좌 빨갛게 물들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보여드립니다. 매수 신호 어떻게 됐습니까? 짤막짤막 넘어갑니다. 우리가 텍스트로 아까 정리해드린 게 뭡니까? 그것도 5번역을 제대로 수정해 놓은 거예요. 제한적이라는 단어 빠졌습니다. 제한적으로 내려가지 이게 이렇게 내려온다? 그러면 꺾이죠. 추세 꺾이면 끝나는 거지. 제한적으로 내려왔을 때 되돌리는 구간에 매수한다. 뛰는 말에 올라탄다는 내용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20일 이평선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일부 거치고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일부 거치고 다시 되돌려주는 구간에서는 편입이 가능하다. 아시겠죠? 이탈되더라도 말씀드렸잖아요. 매수 이 구간으로 설정할 수 있고 급격히 이탈되면 그때는 추세가 바뀌니까 그때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 게 맞죠. 자, 매수 신호 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평선 밑으로 흘러내려왔다가 급격히 깨져 내려가서 이격이 크게 발생됐을 때 이럴 때 접근할 수도 있답니다. 근데 예전에 200일선 바탕으로 했을 때 전략하고 지금 20일선 바탕의 전략하고는 달라요. 왜? 급격히 깨져 내려간다 할지라도 200일선은 영향을 별로 안 받지만 그래서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지만 V자형으로 20일선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급격히 쫓아 내려와 버려요. 그렇게 된다면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 기준에서의 여기에서의 이격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려오기 때문에 벌써 이미 이격은 좁혀져 버립니다. 그래서 21선에서는 가급적이면 하락 추세에선 접근하지 말자 분명히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접근하더라도 뭘로요? 이격도에서 하락 추세 21선 기준에 90 이하일 때
편입 가능한 것으로 고려해본다. 이 정도 수준으로 2격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말씀드렸죠. 그렇게 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매수 신호 1. 이 부분에 대한 그림 제대로입니다. 요 그림인데 요거는 뒷부분에 제대로 설명드릴게요. 큰 그림에서. 자, 넘어갑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볼까요? 매수 신호 2를 보죠. 제한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려요. 제한적인 흐름이다. 이 그림을 바탕으로 해서 GS건설 일봉 차트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어요? 21 2평 상승 추세에서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밀려 내려오는데 장대 양봉이라서 음봉이라서 좀 과도한 밀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다행히 망치형이 떴습니다. 그러고 나서 돌려요. 이평선이 다행히 안 꺾어졌습니다. 안 꺾여진 상태에서 이왕이면 안 꺾여야죠. 안 꺾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올라탑니다. 벌써 이미 여기를 넘어설 때 이평선은 급격히 올라와 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편입이 됩니다. 사실은. 이 구간의 종가와 20일 이평선 간의 흐름입니다. 계속 20일 이평선 위에 종가가 놓여져 있다가 그리고 이평선 자체의 평균 가격도 계속 상승입니다. 그러다가 여기에서 종가가 20일 이평 밑으로 내려가요. 내려가고 20일 이평선도 어떻게 됩니까? 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는 올라갑니다. 왜? 4거래일 동안에 이평선 밑으로 내려왔다고 해서 이평선 밑으로 주가가 내려왔다고 해서 이평선이 급격히 하향되느냐? 그렇지는 않죠. 제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날 드디어 34,800원으로 종가가 2,600원 확 뛰어버리죠. 뛰어버리니까 이평선 어떻게 됩니까? 그동안도 상승되고 있던 이평선이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됩니다. 상승 추세에서 다시 제한적인 흐름의 하락이었기 때문에 돌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실까요? 어떻게 됐습니까? 이평선이 상향되고 있는데 제한적으로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가 돌려놓는다. 여기서 매수다. 여기서 매수 위에 어떤 흐름 나온다고요?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제한적으로 돌려놨는데 여기서 편입할 수 있었다는 거죠. 편입된 이후에 흐름 어떻습니까? 21.15%. 작습니까 이게? 안 작습니다. 굉장한 거죠?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3. 얘는 더 강해요. 더 강합니다. 이게 잘못된 그림이라고 그랬죠? 잘된 그림, 제가 그린 그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한적으로 눌려지고 기간 조정받고 제한적인 가격 조정 받은 이후에 돌려지는 구간에서 편입을 하면 추세 강화, 월등히 더 강화된 추세의 흐름과 함께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나항공 엄청난 상승 탄력으로 내리달리죠. 첫 번째 그럼 돌려질 때 눌림 흐름에서 이렇게 보시면은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이평선은 상승하고 있고 주가도 이평선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평선 근처까지 주가가 밀려 내려왔다 할지라도 깨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21선도 상향, 주가도 21선 위에 항상 놓여진 흐름, 그러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종가 선 차트 기준으로 이게 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선 기준에서 안 깨죠. 안 깨고 눌려있을 때 기간 조정 거치고 눌려있을 때 편입하고 기간 조정 거치고 눌려있을 때 올라갈 때 편입하고 이게 종가 선 차트로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이쁘죠? 캔들로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1%의 상승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작습니까? 이 상승률이? 여기에서부터 일단 기울기 돌려놓고 그리고 나서 횡보 그리고 나서 이평선 근처에서 부딪히고 돌리는 흐름들. 네? 이 흐름이 월등히 더 강하다는 거예요. 매수 신호 2보다. 그래서 이것도 잘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매수 신호 2를 통해서 놓고 본 종목 이런 종목도 있어요. 실전 필살기 해놨죠. 시가총액이 아무래도 작은 거죠. 이거는 작아서 교육용으로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시세, 이 시세 저 바닥에서 잡을 수 있었느냐?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기간 조정, 눌림 조정, 횡보 이후에 부딪히는 구간들 또 부딪히지 않더라도 꺾어 올려오는 구간들 여기서 편입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편입돼도 이런 데서 네? 이런 데서 기울기가 살아있는데 이평선 근처로 온다. 편입! 그렇게 되면 616%의 상승인데 이런 기준에서 잡았더라도 몇백 %의 상승은 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런 종목 다 잡아내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강조드리고자 하는 거는 기울기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울기. 자, 계속해서 매수신호 4 보고 가장 중요한 매수신호 1까지 복습해드립니다. 매수신호 4를 놓고 보시면 추세 하락이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락 추세가. 네? 그리고 나서 이동평균선 하향 이탈 후에 추가 급락이라고 그랬어요. 추가 급락. 처음부터 급락이 아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락이 아니라
밀려 내려와서 어느 정도 일정 범위 횡보 그리고 나서 추가 급락이 나오면서 이격이 발생돼야 된다. 이격이 발생돼야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쭉 타고 내려다 횡보 다시 내려오다가 일정 범위의 횡보 그리고 나서 내려왔는데 여기서 이격이 발생되죠. 사실상은 포스코 대우 같은 경우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굉장히 크게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여기서 상승 인대 확인형까지 떠주고 근데 이평선의 기울기를 못 바꿨어요. 못 바꿨어요. 다만 못 바꾼 상태였지만 눌려지게 됨으로써 기회를 한 번 더 준 겁니다. 이 이평의 기준 여기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여기의 기준에서 21선에 이평이 형성되는 거죠. 그런데 점점점 내려가 있는 이평이 그 주가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만 된다라고 한다면 이평선은 당연히 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고수들은 편입을 할 수 있어요. 윤정도는 여기서 편입이 돼요. 다만 여러분들께는 여기서 편입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죠. 왜? 아직까지는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FM대로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럼 여기서의 흐름은 뭐냐? 매수 사법칙이잖아요. 하락 추세에서 놓고 본다. 하락 추세에서 이거를 왜 놓고 봅니까? 가급적이면 매수 안 한다 그랬죠. 여기서 이격이 10% 이상일 때만 편입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편입이 잘 됐을 때는 이제는 기울기 보시고 만약에 윤정두가 하락에서는 매수하지 말랬어 라고 해서 관망을 하셨다면 그 다음 기울기를 그 다음에 보시는 거예요. 아쉽지만 여기서 못 잡으셨다, 놓쳤다. 그러면 이제 갭 상승이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죠. 그 갭을 메꾸지 않고 이평선 근처로 왔다. 이런 데에는 편입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놓쳤어요? 이런 구간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에서 제한적인 하락, 장악형, 장악 확인형 추세. 이거 다 교육 강좌로 해서 알려드리는 내용. 110% 수익,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25%의 수익. 적습니까? 대박이죠. 대단한 거죠. 교육 통해서 다 얻어가는 종목들이에요. 자, 매수 신호 그렇다면 4까지 했습니다. 매수 신호 4의 핵심 포인트는 뭐라고요? 매도 신호 4와 똑같다고 그랬죠? 이격을 놓고 본다. 하락 국면일 때는 매수 관점이 2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90 이하입니다. 근데 가급적이면 하락 추세에서는 종목 매매 안 한다라고 계속 강조드렸습니다. 꼭 염두에 두십시오. 아시겠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보여드리는 내용 어떻게 됐어요? 이격도 여기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90 이하에서 21선이 내려와서 편입을 했어요. 근데 먹을 거 있습니까? 사실상 하락 추세인데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께 하락 추세에 대한 부분 강조 안 드립니다.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21선이 딱 90일 밑으로 또 살짝 내려와졌어요. 61선까지 내려와서 편입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좋습니다. 상승 잉태 확인형까지 떠주고 이격도 떠주고 해서 들어갔는데 이평선의 기울기를 만약에 해서 못 돌린다. 못 돌리는 흐름이었다라고 하면 나오셔야 돼요. 아시겠죠? 못 돌리는 흐름이었다면 나오셔야 돼요. 근데 잘 들어갔는데 기울기를 돌려줄 수 있는 흐름으로 돌렸다? 그렇다면 단계적으로 놓고 보실 수 있는 구간. 어찌됐건 이격을 놓고 보시는 다시 설명드려요? 그랜빌의 매매법칙 제4법칙을 설명하면서 어느 누가 이격도를 놓고 보십시오. 인터넷 어디 뒤져보세요. 없죠. 윤정두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윤정두의 필살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실 수 있는 내용, 지금까지 공부하신 내용에 대한 필살기인 거예요. 네? 캔들 배우실 때도 그랬잖아요.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지, 손절은 어딘지 아무도 안 알려주지 않습니까? 그럼 윤정두는 지금 그랜빌의 매매법칙, 2법칙, 3법칙 다 알려드렸죠. 2법칙에 대해서 제한적, 그리고 3법칙에 대해서 2법칙보다 강하기 때문에 더 눈여겨봐라.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4법칙에 대해서는 뭐라 그랬어요? 가급적이면 매도 추세에서는 하락 추세에서는 접근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고 상승 추세에서는 차익 실현 굳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다만 이것을 기준을 잡기 위해서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신다면 이격도를 놓고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윤정두의 필살기의 이격도 수치 있죠. 그걸 재오픈해 드린 거예요. 그 이격도의 수치도 다른 건 다 잘못 나와 있잖아요. 윤정두 거만 정확하지 않습니까? 네? 앞강좌 다 복습해서 다 보세요. 아시겠죠? 무료로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복습하십시오. 자, 이제는 가장 중요한 거 뭘로 들어가야 돼요? 뭘로? 매수 1법칙 들어가야 됩니다. 매수 1법칙 들어가시기 전에 이거 보시면은요. 매수 1법칙도 여기서 또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죠. 원래는 이 예제를 매수 4법칙에서 보여드렸던 예제예요. 근데 매수 1법칙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죠.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평선 위로 올라오진 못했어요. 올라오진 못했는데 부딪혀주고 밀려 내려간 이후에 돌려집니다. 돌려지면서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추세를 상승으로 돌려버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는 어떤 것으로 응용할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이평선이 21 이평선이면
요 박스 라인을 그려놔서 이평선이 돌려질지 안 돌려질지를 확인한다 그랬죠. 이것은 완전한 필살기, 고수 필기입니다. 이거는 예? 고수들이 쓰는 필살기예요. 예? 여기에서 이평선이 이 종가 부분이 여기서 형성됐기 때문에 이게 빠져나가잖아요. 그럼 여기서 갭 상승이 나왔어. 윤정두가 제일 좋아하는 갭이 나왔어요. 그렇게 돼서 이 흐름이 연출이 되게 된다면 이평선의 기울기는 상승합니다. 여기서 근데 놓쳤으면은 제한적인 간헐적인 흐름 이후에 다시 이평선 돌릴 때. 아시겠죠? 매매 법칙 4로 보시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90. 간헐적으로 접근할 때 90 이하로 밀려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접근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돌려지면 행복하다. 자, 이제는 들어갑니다. 매수일. 대단한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하락 후에 보합입니다. 그리고 상승이에요. 하락 후에 보합 내지는 상승으로 돌려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가는 어떻게 된다? 이동평균선을 상향 돌파시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데서 상향 돌파하는 게 아니야. 하락 추세에서는. 그래봐야 이건 매수 신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랜빌이 매수 신호를 준 거는 정확하게 하락 후에 상승 내지는 평행 내지는 상승일 때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그러면 매수한다는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걸 보시자고요. 이 그림이 맞습니까? 이게 어떻게 횡보 내지는 상승이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주가가 올라온 적이 없으니까. 이 그림이 나와야 돼. 이 그림이. 한번 제한적으로 올라와서 다시 내려와서 매도. 그러고 나서 다시 돌려지면서 이평선의 기울기가 평행 내지는 상승으로 돌려질 때. 그럴 때 주가가 밑에 있다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위에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밑에 있다가. 다시 예를 들어서 LG화학입니다. LG화학 같은 경우 어떻게 됐습니까? 하락 추세에서 그 전부터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리고 여기서도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구간이 과연 이제 돌려질 수 있는 구간인가를 놓고 볼 때 그렇다면은 요 구간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서의 주가가 빠져나가고 여기서의 주가가 형성된다. 새롭게 형성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기울기 부분은 올라간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매수 1법칙까지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우신 겁니다. 예? 종가선 차트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LG화학의 일봉 차트 50% 상승. 이 시가총액이 어마어마하게 큰 종목이 50% 상승이 나옵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랜빌의 매매 법칙 8가지를 다 배우셨어요. 그중에 제일 중요한 매수 법칙 1. 예제도 많이 드렸고 그리고 종목도 많이 오픈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 전부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되죠. 금요일 날 저녁에는 여러분들께 첨삭 지도가 온라인상에 없습니다. 대신에 특별 무료 강연회를 토요일 날 여의도에서 진행해 드립니다.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랜빌의 매매 법칙 총복습을 했습니다. 그 총복습에 맞는 종목을 오픈해 드려야겠죠. 이 종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보시자마자 나 어떤 종목인지 아는데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간파하지 못하시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첨삭지도 어떻게 해드린다고요? 강연회를 통해서 해드릴 겁니다. 무료 특별 강연회 꼭 내일 참여하셔서 종목명까지 꼭 얻어가십시오. 화면 놓고 보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실상 강연에 안 오시더라도 어떤 종목인지 알 거예요. 이 자료 꼭 다운로드 받으십시오. 무료입니다. 받으셔서 이 종목이 무엇인지 한번 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이러한 실적 개선폭 이렇게 형성될 수 있다는 겁니다. 2016년 이후에. 근데 지금 이번에 금요일 날 실적 발표 나오고 오히려 급격하게 밀려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랜빌의 매매 법칙, 매수 1법칙이 형성이 됐었고요. 그랜빌의 매수 2법칙, 매수 2법칙, 매수 2법칙. 그리고 여기서 매수 3법칙이 형성되나 했더니 깨져버리고 내려왔어요. 그렇지만 추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상승 추세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돌려진다면 매수 2법칙이 되죠. 그렇다면 추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더 강합니다. 수급 부분이 맨 끝에 보시면 꼬리 달고 탁 올라와 버렸어요. 전체 누적 수급하고 비교할 때 어떻습니까? 하루에 급격한 매도 물량이 쏟아지긴 했지만 추세적인 변화라는 것은 아직은 이릅니다. 확신하기에는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무료 강연회를 통해서 오픈해 드립니다. 금요일 날은 어때요? 첨삭 지도가 온라인상에는 없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만 야간에 방송 끝나자마자 첨삭 지도를 해드리고요. 금요일 날은 첨삭 지도 없습니다. 대신에 토요일 날 이번 주 특별 무료 강연회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이 전화번호 지금 보이시죠? 이쪽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그랜빌의 매매 법칙 총 8가지의 법칙을 총복습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맨 앞부분에 시황도 너무 짧게 해드렸고요. 그리고 종목 AS도 너무 급하게 진행을 해드렸습니다. 이러한 모든 부분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첨삭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것으로 다 만들어 드릴 겁니다. 핵심적인 내용, 아직까지도 기초 내용을 잘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투시경 끝까지 잘 계속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식 투시경의 윤정두였습니다. 감사합니다.